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흑인 경관에 의해 용의자가 아닌 흑인 시민이 숨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은 총성이 울리는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 담긴 비디오는 일반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으나 희생자 가족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커뮤니티 사이의 존중을 강조합니다.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후보도 화합을 말합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후보 토론의 준비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후보 토론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이번 선거에서는 의문입니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의 이슈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정직성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앞서갑니다. 뉴욕시에 처음으로 모유뱅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아과 의사인 그의 부인이 어린이 질병 예방과 치료 연구 기금으로 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도 잃고 하원 의원 자리도 내놓게 된 앤서니 위너가 또 15살 소녀와 섹스팅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지금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도하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에서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용의자를 영장을 가지고 검거하러 간 경찰에 의해서 이제 경찰과 가족들의 주장은 아직도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담긴 비디오는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전에도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다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고 용의자의 그 가족은 뭐 당시에 뭐 아이 그 픽업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고 가지고 나온 것이 책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책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이제 총을 그 경관에게 겨냥을 해서 결국은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숨진 피해자가요. 용의자가 아니죠. 용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정정합니다. 숨진 피해자가 경관에게 총을 겨냥한 확실한 증거는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샤롯의 그 시장과 경찰국장과 또 그 흑인 그 커뮤니티 관계위원회의 의장이 그 디렉터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장과 이 커뮤니티 관계위원회의 국장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샤롯이 아니었다. 이틀째인 어제 굉장히 그 폭력적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 party right now, who really is my party, in honoring their request, is the people who really are the victims of the shooting. So what I'm going to do is honor that request, and I'm going to tell you, if you think I say we should display a victim's worst day for public consumption, that is not the transparency I'm speaking of, sir. 네, 결국은 이제 경찰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니퍼 로버츠 시장이 그 여성인데 평화와 그 화합의 트래디션이 이 샤롯에 있는데 어제는 정말 그 심각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주 방위군이 이미 그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했었던 샤롯을 그 다시 만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in Charlotte we have a long tradition of working together to solve our problems, of working collaboratively, and I urge everyone to continue that tradition.
I want to recognize that spirit.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은 굉장히 그 격렬한 그런 장면의 시위지만 경찰국장이 지금 그 퍼트니 경찰국장이 얘기하기를 어제 대대적인 시위는 저녁 6시에 시작됐는데 처음은 상당히 평화로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그대로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서 심각한 시위가 이어져서 44명이 숨진 게 아니라 체포됐고요. 그리고 한 명이 원래는 숨졌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숨진 것은 아니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에 맞았는데 이 생명이 위독한 시위대죠.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시위대의 총에 맞아서 지금 그 인공호흡기를 아마 끼고 있는 것 같고 2명의 경관도 다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에 확실하게 이 그 숨진 피해자가 경관에게 총을 겨눴던 그런 그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AP통신은 오늘 아침에 그 기자가 기사 쓴 것 보니까 그 비디오를 봤답니다. 비디오를 봤더니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정말 그 피가 흥건하게 있었던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했는데 총을 쏘고 총에 맞고 나서 긴급한 그 응급 구호 그 장면은 없었다. 그 생명 그 구조를 하는 그런 그 인공호흡이요. 인공호흡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숨지고 말았다는 것이고 비디오 테이프는 가족들도 당연히 그 요구를 했고요. 또 그 가족이 주장을 했었던 그 딸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아버지가 책을 갖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그것도 그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고 하지만 이제 그 가족에게는 그 비디오 테이프는 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isbehave, they will see an increased level of that presence, and they'll see us much more proactive to start locking criminal behavior up, so that we don't.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평화로웠지만 나중에 그 시위가 점점 격렬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윌리엄 라텐폴드 샤롯의 그 커뮤니티 관계 위원장입니다. There's a community where we work toward tolerance and we work towards understanding. Charlotte is a community where we strive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make assurances tha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station in life, has an equal opportunity. 지금 날이 밝았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샤롯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런 그 폭력이라든가 시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거의 밤샘 시위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표현 자체를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위가 격렬해졌던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은 경찰이 이제 시위대가 많이 그 늘어나면서 체류가스를 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체류가스 쏘는 것이 아주 소리도 커서 텔레비전으로 다 라이브로 중계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팡팡팡 터지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체류가스가 하얀색이죠. 그리고 한참 동안을 사람들 눈을 따갑게 하고 주변을 그 가리고 그 사이에 유리창으로 그 문이 돼 있는 그런 그 가게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그 절도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체류가스가 뻥뻥 터졌을 때 CNN 방송의 그 기자가 그 보리스 산체스 기자가 조금 그 이제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라이브 리포트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체류가스가 터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팍 치고 이 기자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팍 그 기자를 쳐서 넘어뜨린 그 흑인이 에드 라벤다라는 흑인인데 본인도 이제 그 체류가스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 앞이 잘 안 보였던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을 또 이렇게 치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NN 방송이 처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거 라이브로 나왔으니까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전혀 그 CNN 방송은 라이브 리포트를 하던 그 기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다시 리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사로서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텔레비전 방송은 신문이나 라디오보다는 훨씬 그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극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시청률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보여줄 만도 할 만한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경솔하게 그 언론사 측에서 판단을 한다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전혀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그렇지만 요즘은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 가서 구글에 가서 유튜브만 가서 보시더라도 보리스 산체스가 넘어지는,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그런데 쿵 하고 땅으로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리포트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툭 하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을 넘어뜨린, 기자를 넘어뜨린 라벤데라가 팍 뛰어가면서 백팩인가를 메고 있었어요. 팍 뛰어가면서 어깨를 탁 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자가 땅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죠. 넘어지자마자 또 주변 사람들이 이 기자를 도와서 도와야 돼, 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뭐 기자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아주 그 냉정한 때에 뭐 작정을 하고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밀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 사건 하나를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그 기자를 넘어뜨린 에드 그 라벤다라도 나중에 이제 CNN 방송의 또 다른 그 흑인 앵커요, 단 레몬 앵커와 인터뷰에서 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내가 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위 이틀째가 격렬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전에 오늘 아침에도 그 도널드 트럼프가 피츠버그에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전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되겠는가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뒀거든요. 어제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샤롯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43.3% 대 43.3% 지지율이 두 사람이 완전히 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Real Clear Politics 조사 결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트럼프 후보는 지난주에 있었던 오클라호마의 그 젊은 여자 경관이 이제 그 흑인 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그 사건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 화면을 잘 봤는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말하자면 피해자가 그렇게 숨졌어야지 되는가,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젊은 경관이 왜 그랬을까? 무서웠을까? was he choking? 뭐가 걸렸었나? 왜 그러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말은 바로 그 지난주에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흑인 커뮤니티를 인식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지지가 크게 높아질 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의 지금 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관 편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인데, 약간 지금 아주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피츠버그에서 이 모두 미국은 다른 그 백그라운드,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의 가치, 하나의 그 원칙을 미국으로서 그 존중을 해나가야지 된다라고 그 양측이 다 화합을 해야지 된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I see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working together for a common good, and we need to bring that spirit to every part of our country and become one American nation, united by shared values and principles as American citizens. We have to do it.
And we have to 네, 그러나 이제 이 말 뒤에 이게 뭐 연관된 이슈죠. 그러나 미국의 국기는 존중해야지 된다. 미국의 국기는 존중해야지 된다. 두 번 이렇게 그 연거푸 말을 해서 피츠버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많은 그 박수를 쳤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사건은 경관도 흑인이고 용의자가 아닌 그 숨진 피해자도 흑인이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때로는 전혀 그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죄도 없었다거나 이럴 때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생명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무런 죄 없는 흑인이 숨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알고 그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자 하는 문제 인식 차원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콜린 그 캐퍼닉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성조기가 올라가고 할 때도 무릎 꿇고 앉아서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런 것이요. 트럼프 후보가 뭐 커뮤니티나 인종이나 뭐 경관이나 다 흑인이나 함께 서로를 하나의 가치 아래 미국이라는 그런 것에 그 화합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플래그는 존중돼야지 된다 하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지금 그 선수들의 국기 의례를 그 거부하기보다는 그를 국기 의례 시간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 또 하나의 그 목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기 의례 같은 것은 이제 국가를 부르고 하는 것은 존중해야지 된다 하는 분리해서 그 말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흑인들의 그 목숨이 경관에 의해서 많이 그 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리자 하는 게 이제 그 풋볼에서 시작돼서 축구로 여자 축구로 왔고 하이스쿨 그 선수들에게 갔고 어제는 WNBA 여자 선수들이 그 농구장에서 전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인디아나 피버 그 팀 선수들이 백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흑인이었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팀이 전체가 그랬고 그리고 같이 경기를 치렀던 피닉스 머큐리 팀도 2명이 함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콜린 캐퍼닉이 시작한 그런 그 캠페인에 동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ESP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ESPN이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E-Poll Marketing이라는 리서치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고 흑인들이 특히 이제 공권력,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많이 희생되는 케이스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기 의례 시간에 하는 것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때 이제 무반응으로 아니면 거부 반응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콜린 캐퍼닉을 싫어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2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콜린 그 캐퍼닉의 그 손을 잡으면서 경기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그 불호감도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같은 마케팅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콜린 캐퍼닉이 그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뭐 프레시한 그런 선수였었죠. 그때는 그를 그 싫어한다 하는 비율이 6%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싫어한다는 사람이 지금은 대단히 싫어한다는 사람이 29%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이게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그 쿼터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다 하는 사람이 42%나 되니까 이것도 꼭 또 그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여론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위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리가 없을 테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여론 같은 것들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데 잠시 뒤에는 과연 그 토론회의 결과가 얼마나 그 후보들에게 그 호감이 되고 불호감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후보들이 지금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토론회 준비하는 방식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제장관이 이번에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악마와 딜을 해야지 되는 거네. 뭐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저는 중간 계산 같은 것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크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한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해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오늘 그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것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확보된 숫자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0표,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64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것에 오늘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좀 종합해서 해보자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선거인단 수 앞서가는 곳이 101표가 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72표가 되거든요. 주만 불러드리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주에서 다 앞서가고 큰 표 차이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오차범위 아니라고는 하는데 오하이오가 18명이고 플로리다가 29명으로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 선거인단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물론 펜실베니아가 20명이지만 펜실베니아는 현재로서는 6.6%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니까 확실히 위라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곳이 오하이오, 플로리다를 포함을 해서 아이오와 숫자는 작지만요. 네바다, 애리조나도 확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1.2% 올라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조지아도 확실해 보이고, 미주리도 확실해 보이고요.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콜로라도주 확실해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는 곳은 오차율 범위가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밖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뉴햄프셔는 4명밖에 안 되니까요. 버지니아 13명 제법 많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린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주가 8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는 주가 6개,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가는 스윙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오와 이렇게 가다가는 오하이오도 플로리다주 그러다가 이제 네바다까지 가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늘 현재 힐러리 클린턴이 272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65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선거인단 표 5표가 모자라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표가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에서 오차범위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 토론회 3번 거치면서 뒤집히고 또 바뀌고 하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는 것인 것만은 이제 분명히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전국적인 여론 지지도를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습니다. 분명하게요. 그래서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4명 후보를 다 계산을 하면은 43% 대 37%로 앞서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쭉 이슈별로 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답한 것은 딱 한 군데, 경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민, 그 밖에 또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핵 문제 같은 거, 그게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기질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경험, 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앞서갑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지지도가요. 테러리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면은 누가 더 정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41%의 유권자가 트럼프는 그래도 정직한 것 같긴 해. 나름대로. 이렇게 답하는 데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3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금까지 포스트 레이디로서 미국과 알칸소주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또 상원의원, 국무장관, 많은 이런 그 사회 봉사와 공직자로서의 경험,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한 일이 중간중간 실제로 거짓말도 했고요. 중간중간 그 거짓말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오만하게 버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애매모호하게 인정 안 하면서 인정 안 하는 듯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가 기분 나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기분이 나빠서 많은 해온 좋은 일까지 사실은 스스로 깎아먹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결정적인 정직성이나 겸손함이나 이런 데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다고 정직하고 겸손하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 더 거짓말을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것이 위선처럼 느끼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자면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새가 되고 마는가 하는 그게 지금 그 현재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토론 준비하는 것도 힐러리 클린턴은 오늘부터 뭐 별로 없습니다. 캠페인 거의 없어요. 아주 뭐 거의 없이 계속 그 토론만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서 전에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뭐 이런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란 클레인과 같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란 클레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코치도 하고, 이제 트럼프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트럼프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거기에 이제 경우의 수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 자료 같은 것도 다 또 점검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예비선거 때의 그 후보 토론회에 나왔을 때 그 비디오 같은 것을 지금 열심히 그 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럼에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으로선 걱정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또 이제까지 예비선거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 보여주는 것 아니야? 뭐 이러면서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밤까지 스케줄, 캠페인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을 걱정한다. 너무 많이 준비해서 예정된 그런 그 답변에 내 그 머리가 고정돼 있으면 진짜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텔레비전에서 정말 그렇게 될 경우는 you are not who you are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나는 진짜 모습 보여주겠다 하고 세러데이 이브닝까지 이제 스케줄 다 잡아놓고 일요일 날도 골프장에서 아마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월요일에 캠페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제 토론회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후보들의 그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할 텐데 한 번의 토론 갖고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 그 2012년도에 생각나세요? 밀 롬니 후보가 굉장히 잘했어요. 첫 번째에서. 그런데 이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점잖고 원론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저래서 진흙탕 삿밭 싸움에서 국제사회라던가 국내 인앤아웃에서 그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밀 롬니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그런데 두 번째 토론회부터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공격적으로 했고 원래 토론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쫙 올라갔고 해서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케네디와 닉슨의 얘기도 말하고 또 로널드 레이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명한 후보가 젊으니까 나는 나의 캠페인에서 나이 같은 것을 이슈 삼지 않을 것이다. 내 후보 젊은 후보가 젊어서 얼마나 경험 없는지 내가 그것도 문제 안 삼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토론회에서의 지지도는 일시적인 올라감일 수도 있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도 48%까지 보고 있으니까 딱 맞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거인단 272대 265 이게 이제 52%대 48%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가상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그려야지 되는데 멕시코의 경제부 장관이요. 구아하르도 비라리엘이라는 외무장관이 어제 뉴욕에 멕시코 대통령 대신해서 와서 이제 어떤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 그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악마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악마하고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멕시코가 미국의 대통령이 악마라면 그 악마와도 당연히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준비는 돼 있다. 이미 다른 나라도 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가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이제 모유 뱅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9222-739-2222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와이프가 소아과 의사잖아요. 중국계 프리실리아 첸 저커버그. last name 남편 이름 따서 쓰네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지난해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치료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 기금을 30억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군데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리서치 센터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단의 기금이 100만 1000만 원 6억 달러라고 하는데 30억 달러를 10년 동안 기부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 의사가 어제 기사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의 와이프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HIV 바이러스라든가 이볼라라든가 지금 지카 이런 것은 HIV는 그 전이었지만 새로 이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아프는 그런 병이잖아요.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혀 아프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병에 걸릴 수는 있어도 연구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면 훨씬 덜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리 알아서 치료를 하면은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들 낳고 나서 아들 이름이 맥스인데 99% 페이스북에
주식 같은 것, 그런 것을 자신들의 일생 동안에 뭐 기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번에 다 하지 뭐 일생에 조금 나눠서 해 나중에 돈 없어지면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는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이 엄마들이 특히 그 조산 아이일 경우 미리 그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일 경우 모유를 먹는 것이 화학 성분도 많고 하는 그런 화학 성분으로 뭔가를 또 살균을 하고 다 뭐 제거할 거 제거하고 영양 넣고 했지만 그런 그 일반 우유보다는 모유가 훨씬 그런 어린이들에게 좋고 한데 막상 그 엄마가 모유를 도저히 먹일 수 없는 건강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뭐 큰 뜻으로 그 설립되는 모유 뱅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뉴욕 주에서는 시가 아니라 뉴욕 주에서 처음이군요. 첫 번째 비영리 기구입니다. 비영리 뉴욕 그 밀크뱅크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 이제 모유를 뭐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었던 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일단 지금 112명의 액티브 도너들이 있답니다. 뭐 이제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 모유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임산부들이요.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또 잘 어떻게 해서 보관을 해서 병에 일반 우유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곳은 안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헌혈할 때도 여러 가지 그 검사가 있고 수혈을 할 때도 뭐 마찬가지 과정을 또 거치지만 모유를 기부하는 그 어머니도 아주 확실하게 건강 체크를 하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하고 뭐 당연히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밀크를 또 뭐 아이들이 먹고 나서 모니터링 같은 것도 다 하는 것이고 뉴욕에서는 지금 이 뱅크에서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어느 정도 1000만, 10만, 20만 언스의 밀크가 특히 이제 조산아들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런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목표를 뭐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고요.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우리가 뭐 직접 활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듣고 보게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시 뒤에 전해드릴 일도 아니 이게 또 뭐 성인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이하고도 그 텍스팅을 하고 하는 앤서니 위너라는 전 그 하원 의원이요. 이것도 그 소셜 미디어가 나온 뒤에 어른이라든가 뭐 젊은 아이들도 뭐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새롭게 우리가 그 겪고 있는 도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얘기됐었던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핏의 이혼 소송. 그 이후에 오늘 나온 것 보니까 브래드 핏이 그 개인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 뭐 입양해서 6명 그 키웠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학대한 말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으로부터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그야말로 뭐 참모 중에 참모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적어도 비서실장은 할 것이다 하는 우마 에버딘의 남편이었던 역시 두 사람도 별거에 했고 이혼 소송 밟고 있고요. 앤서니 위너 전 뉴욕의 하원 의원이 이번에는 15살 하이스쿨 2학년 학생입니다. 하고 또 그 섹스팅을 해서 1월 달부터 7월에 끝냈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부터 전해졌는데 이 학생이 또 다 그런 것을 공개를 하고 뭐 등등 하는 것이었는데 뭐 내용은 다른 성인들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본인 뭐 우통 벗고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1월 23일에 처음 뭐 트위터로 시작했는데 스카이페로 우리 그 만나야지 된다. 먼저 그 여학생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고 그러다가 우리 같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학생이 너무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불법인데 하니까 고등학생이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또 앤서니 위너가 얘기도 하고 1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살 하면서 약간의 그 감정이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뭐 앤서니 위너에 대한 뭐 비난 이런 감정보다는 이 사람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부분이 글쎄요 아프다는 표현이 꼭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봐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전해져서 결국은 이 소녀가 언제 멈춰야지 된다고 생각했냐면 7월달에 끝냈는데 섹스팅을 끝냈는데요. 이 앤서니 위너가 지난번에 그 미국의 여성하고 섹스팅 할 때도 그랬고 어린 아들 사진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학교 선생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아빠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빠나 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성년자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앤서니 위너가 또 메일에 신문 메일에 메일도 보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밉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만약에 스카이프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팅 이런 게 없었다면 이 앤서니 위너라는 남자의 스스로의 고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흑인 경관에 의해 용의자가 아닌 흑인 시민이 숨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은 총성이 울리는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 담긴 비디오는 일반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으나 희생자 가족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커뮤니티 사이의 존중을 강조합니다.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후보도 화합을 말합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후보 토론의 준비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후보 토론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이번 선거에서는 의문입니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의 이슈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정직성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앞서갑니다. 뉴욕시에 처음으로 모유뱅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아과 의사인 그의 부인이 어린이 질병 예방과 치료 연구 기금으로 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도 잃고 하원 의원 자리도 내놓게 된 앤서니 위너가 또 15살 소녀와 섹스팅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지금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도하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에서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용의자를 영장을 가지고 검거하러 간 경찰에 의해서 이제 경찰과 가족들의 주장은 아직도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담긴 비디오는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전에도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다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고 용의자의 그 가족은 당시에 아이 그 픽업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고 가지고 나온 것이 책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책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이제 총을 그 경관에게 겨냥을 해서 결국은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숨진 피해자가요. 용의자가 아니죠. 용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정정합니다. 숨진 피해자가 경관에게 총을 겨냥한 확실한 증거는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샤롯의 그 시장과 경찰국장과 또 그 흑인 그 커뮤니티 관계위원회의 의장이 그 디렉터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장과 이 커뮤니티 관계위원회의 국장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샤롯이 아니었다. 이틀째인 어제 굉장히 그 폭력적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 party right now, who really is my party, and honoring their request is the people who really are the victims of the shooting. So what I'm going to do is honor that request, and I'm going to tell you, if you think I say we should display a victim's worst day for public consumption, that is not the transparency I'm speaking of, sir. 네, 결국은 이제 경찰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니퍼 로버츠 시장이 그 여성인데 평화와 그 화합의 트래디션이 이 샤롯에 있는데 어제는 정말 그 심각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주 방위군이 이미 그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했었던 샤롯을 그 다시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고 하지만 이제 그 가족에게는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isbehave, they will see an increased level of that presence, and they'll see us much more proactive to start locking criminal behavior up, so that we don't.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평화로웠지만 나중에 그 시위가 점점 격렬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윌리엄 라텐폴드 샤롯의 그 커뮤니티 관계 위원장입니다. There's a community where we work toward tolerance. And we work towards understanding. Charlotte is a community where we strive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make assurances that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station in life, has an equal opportunity. 지금 날이 밝았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샤롯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런 그 폭력이라든가 시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거의 밤샘 시위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표현 자체를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위가 격렬해졌던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은 경찰이 이제 시위대가 많이 그 늘어나면서 체류가스를 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체류가스 쏘는 것이 아주 소리도 커서 텔레비전으로 다 라이브로 중계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팡팡팡 터지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체류가스가 하얀색이죠. 그리고 한참 동안을 사람들 눈을 따갑게 하고 주변을 그 가리고 그 사이에 유리창으로 그 문이 돼 있는 그런 그 가게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그 절도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체류가스가 뻥뻥 터졌을 때 CNN 방송의 그 기자가 그 보리스 산체스 기자가 조금 그 이제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라이브 리포트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체류가스가 터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팍 치고 이 기자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팍 그 기자를 쳐서 넘어뜨린 그 흑인이 에드 라벤다라는 흑인인데 본인도 이제 그 체류가스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 앞이 잘 안 보였던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을 또 이렇게 치고 해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in Charlotte we have a long tradition of working together to solve our problems, of working collaboratively. And I urge everyone to continue that tradition.
I want to recognize that spirit.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은 굉장히 그 격렬한 그런 장면의 시위지만 경찰국장이 지금 컬 퍼트니 경찰국장이 얘기하기를 어제 대대적인 시위는 저녁 6시에 시작됐는데 처음은 상당히 평화로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그대로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서 심각한 시위가 이어져서 44명이 숨진 게 아니라 체포됐고요. 그리고 한 명이 원래는 숨졌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숨진 것은 아니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에 맞았는데 이 생명이 위독한 시위대죠.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시위대의 총에 맞아서 지금 그 인공호흡기를 아마 끼고 있는 것 같고 2명의 경관도 다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에 확실하게 이 그 숨진 피해자가 경관에게 총을 겨눴던 그런 그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AP통신은 오늘 아침에 그 기자가 기사 쓴 것 보니까 그 비디오를 봤답니다. 비디오를 봤더니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정말 그 피가 흥건하게 있었던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했는데 총을 쏘고 총에 맞고 나서 긴급한 그 응급 구호 그 장면은 없었다. 그 생명 그 구조를 하는 그런 그 인공호흡이요. 인공호흡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숨지고 말았다는 것이고 비디오 테이프는 가족들도 당연히 그 요구를 했고요. 또 그 가족이 주장을 했었던 그 딸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아버지가 책을 갖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그것도 그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복잡한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NN 방송이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거 라이브로 나왔으니까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전혀 그 CNN 방송은 라이브 리포트를 하던 그 기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다시 리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사로서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텔레비전 방송은 신문이나 라디오보다는 훨씬 그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극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시청률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보여줄 만도 할 만한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경솔하게 그 언론사 측에서 판단을 한다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전혀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그렇지만 요즘은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 가서 구글에 가서 유튜브만 가서 보시더라도 보리스 산체스가 넘어지는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그런데 쿵 하고 땅으로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리포트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툭 하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을 기자를 넘어뜨린 라벤데라가 팍 뛰어가면서 백팩인가를 메고 있었어요. 팍 뛰어가면서 어깨를 탁 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자가 땅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죠. 넘어지자마자 또 주변 사람들이 이 기자를 도와서 도와야 돼. 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뭐 기자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아주 그 냉정한 때에 뭐 작정을 하고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밀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 사건 하나를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그 기자를 넘어뜨린 에드 그 라벤다라도 나중에 이제 CNN 방송의 또 다른 그 흑인 앵커요. 단 레몬 앵커와 인터뷰에서 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내가 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위 이틀째가 격렬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전에 오늘 아침에도 그 도널드 트럼프가